아무것도 없음의 완전한 우리는 무언가가 존재하려면 그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가 갑자기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은하가 빛나고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을 매료시켜온 주제입니다. 별도, 행성도 없는 단지 빈 공간만 있는 우주의 한 구석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마치 물리 법칙이 보통과는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 우주의 조용한 구석과도 같습니다. 이 신비로운 우주적 공허 속으로의 여정에 동참하여 우리는 공간의 흥미로운 깊이를 탐구하고 최첨단 기술을 파고들며 우라는 수수께끼의 층을 벗겨낼 것입니다. 우라는 개념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고급 우주론과 과학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주의 신비한 구조를 해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주의 빈 공간을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도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함을 담고 있지만 과학적 탐사를 통해 발견된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공간 속에 무는 절대적인 공허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지형입니다. 과학의 시각을 통해 이 개념을 탐구해 봅시다. 일반적인 직관과는 달리 공간의 진공은 실제로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자와 반입자가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서로 소멸하는 양자 유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은 이른바 공허라고 생각되는 공간의 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격을 부여합니다. 공간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시공간의 구조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량이 없는 지역에서도 거대한 물체의 존재는 시공간을 왜곡시켜 근처 물체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빅뱅의 희미한 메아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초기 우주의 유물로 공간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존재했음을 상기시켜주는 희미한 속삭임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의 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물체의 밀도가 진정한 무에 가까워지는 지역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러한 추측은 아직 우주론의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흥미로운 한 가지 아이디어는 우주의 물체의 밀도가 매우 낮아 거의 공허에 가까운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적 공허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간 자체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 진정으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일까요? 이 겉보기에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는 과학적 발견과 철학적 사색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줍니다. 일반적인 풍념에서 공간의 공허는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로 종종 상상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허에 대한 이해와 잘 맞아떨어지는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주론의 최전선을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현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즉 입자가 가장 작은 규모에서의 행동을 지배하는 아원자 영역에서 우리는 무의 본질을 도전하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이 개념은 양자 유동이라고 불리며 이는 우주의 가장 황량한 구석에서도 입자와 반입자가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짧은 순간 동안 춤을 추며 그리고 우주적 눈 깜짝할 사이에 서로 소멸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미세하고 순간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공허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거스르며 공허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공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캔버스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이 시공간이라고 알려진 4차원 구조로 정교하게 얽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행성, 별 또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물체의 존재는 이 구조를 왜곡시켜 근처 물체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전히 비어있고 변형되지 않은 공간의 개념은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보입니다. 무와 암흑물질이 신비로운 존재는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우주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이 우주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암흑물질이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별, 행성, 은하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암흑물질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으며 오직 그것이 발휘하는 중력으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전통적인 물질의 정의를 초월하는 의미에서 궁극적인 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존재는 은하와 그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이 은하들이 보이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적 공허를 채우고 은하들을 결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질, 즉 암흑물질이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암흑물질이라는 이 신비로운 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허의 개념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이지 않게 숨기지만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중력을 행사하여 우주를 지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무가 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암흑물질은 은하와 은하단이 조립되는 발판을 만드는 거대한 필라멘트와 헤일로를 형성합니다. 암흑물질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현재와 매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주는 인간의 상상력을 오랫동안 사로잡아 온 천체들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중력 접착제를 잃게 될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무한한 밀도와 온도의 특이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우주의 생성 순간, 즉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무라고 여길 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우주의 폭발적인 탄생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은 무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빅뱅 순간의 특이점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이점은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한한 밀도와 0 부피를 가진 지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물질과 공간의 개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이점은 무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익숙한 구조와 차원을 가지기 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에 무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특이점에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는 급격한 팽창 단계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공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는 우주적 무의 상태에서 에너지, 입자,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들이 끌어오르는 거대한 용광로로 변형되었습니다. 빅뱅의 초기 순간 동안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았으며 원시 입자와 복사의 혼합물처럼 보였습니다.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우주는 핵합성이라는 일련의 변화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최초의 원자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진화는 궁극적으로 별, 은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복잡한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개념은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정적인 공허가 아니라 우주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캔버스이며 그 이야기는 우주의 폭발적인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의 진공은 실제로 입자나 필드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공간의 진공이 입자나 필드가 전혀 없는 공허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고급 우주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공간의 진공을 물질이나 에너지가 없는 빈 공허로 상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역학의 심오한 세계를 탐구하면 진공이 고전적인 직관이 제시하는 것만큼 비어있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가장 작은 규모에서 입자의 행동을 지배하는 틀로 공간의 겉보기에 비어있는 곳에서조차 놀라운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진공은 결코 고요하지 않으며 과학자들이 양자요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요동은 고요한 연못의 표면에 나타나는 미세한 물결과 같지만 그것들은 아원자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양자 요동 속에서 입자와 그 반입자는 일시적인 존재의 춤을 추며 진공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서로 충돌하여 짧은 순간에 소멸합니다. 이 순간적인 사건들은 고전적인 빈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반하며
진공 속에서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진공은 단순한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라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전자기장과 같은 우주의 근본적인 힘을 지배하는 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들은 우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고급 우주론의 영역에서는 공간의 진공이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진공은 모와 유의 경기가 흐려지는 역동적인 무대입니다. 진공은 입자와 장의 양자 유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공허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도전합니다. 더욱이 이 개념은 실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카시미르 효과로 알려진 현상을 통해 이러한 양자 유동에 내재된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진공에서 두 개의 평행 부채판이 가까이 배치되면 그들 사이에 특정 진공 유동이 억제되면서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한 인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미세한 효과는 진공 속에 뭐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에서 무라는 개념의 어두운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주의 질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수수께끼의 물질, 암흑 물질은 무의 개념과 그것이 우주에서 미치는 깊은 영향을 담은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별, 행성, 은하를 구성하는 익숙한 물질과 달리 암흑 물질은 우리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관측으로는 감지되지 않지만 그 중력적 존재는 분명하게 우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역설적인 성질은 암흑 물질이 우주에서 무의 역할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후보가 됩니다. 밤하늘의 보석처럼 모여있는 은하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광대한 우주 거미줄 속에서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는 우주를 지탱하는 숨겨진 뼈대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우주 공간의 빈 곳을 차지하고 은하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짜며 은하들을 하나로 묶는 우주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암흑 물질이 없다면 은하들 간의 연결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물질은 공간의 구조 속에 숨어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암흑 물질의 역할은 은하들이 은하단 내에서 회전할 때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암흑 물질의 거대한 중력적 영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암흑 물질은 공간의 겉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은하들이 춤추는 역동적인 무대로 바꾸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서 우주를 살펴보면 무의 개념은 새로운 차원을 띱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관측을 통해 암흑 물질이 집중되는 거대한 우주 필라멘트가 드러나는데 이 필라멘트는 우주의 복잡한 거미줄의 족쇄처럼 보입니다. 이 필라멘트들은 보통 물질의 흐름을 인도하며 은하의 형성 및 우주 구조의 분포를 거대한 규모에서 조율합니다. 이러한 겉보기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암흑 물질은 우주의 굴격을 형성하는 건축가로서 역할을 합니다. 암흑 물질이 무의 개념에서 하는 역할은 단순한 공허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빈 공간과 겉보기의 광대한 공간 속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존재가 우주의 운명과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가장 빈 곳에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정말로 비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절대적인 무의 개념에 도전하는 우주의 배경 복사, 즉 우주 배경 복사의 지속적인 속삭임 속에 있습니다. 흔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에서 남겨진 흔적으로 빅뱅 이후 우주를 가득 채운 후광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탄생을 알린 거대한 폭발, 즉 빅뱅의 여운이자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모와 우주 배경 복사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순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에너지와 물질로 가득한 끓는 용광로 같은 상태였습니다. 광자, 빛의 입자들은 끊임없이 방출되고 흡수되며 우주의 내용을 가리는 눈부시고 불투명한 안개를 형성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주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와 밀도의 상태에서 비교적 평온한 상태로 변하게 되었고 이 순간이 바로 재결합, 리컴비네이션으로 알려진 우주적 전환점입니다.
물질과 얽혀있던 광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광자들은 끝없는 우주를 향해 영원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광자들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인식하며 우주 곳곳을 채우고 있는 미약한 마이크로파 복사로 보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자신의 뜨거운 탄생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배경 복사는 절대 영도의 약 2.7도 정도 높은 극도로 차가운 온도에서 우주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주가 결코 완전히 비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주의 가장 외딴 지역에서도 빅뱅의 메아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65년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에 의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발견된 것은 우리가 우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빅뱅 이론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우주에서 보이는 물질을 넘어선 우주적 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진정으로 비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때 우주 배경 복사는 겉보기에 비어있는 우주의 공간에서도 여전히 생생한 과거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양자 요동은 절대적인 무의 개념에 어떻게 도전할까요? 양자 규모에서는 입자와 힘이 흥률의 무대에서 춤을 추며 오의 개념은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장으로 변합니다. 양자 역학, 즉 가장 작은 규모에서 입자의 행동을 지배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물질이나 에너지가 없더라도 공간의 진공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양자 요동은 고요한 연못의 표면에 나타나는 미세한 물결처럼 이 우주적 활동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비어있는 진공에서도 입자와 그 반물질이 자발적으로 존재하며 찬조와 소멸의 춤을 추듯 잠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러한 덧없는 사건들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입자들이 잠시 무의 제약을 벗어나 진공에서 나타났다 다시 사라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양자 요동은 절대적인 무의 개념에 도전하며 진공의 뚜렷한 에너지와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마치 진공이 잠재적인 활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입자들이 무에서 나타나 다시 무로 돌아가며 공간의 구조에 미묘한 흔적을 남깁니다. 양자 요동은 단순한 이론적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자와 장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자 수준에서 실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요동은 진공 에너지라는 현상을 일으키며 이 에너지는 진공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진공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우주 관측을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양자 요동은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양자 잔 이론의 예측과 실험에서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요동은 두 개의 평행한 판 사이의 특정 진공 요동이 억제되어 측정 가능한 미세한 인력이 발생하는 카시미르 효과와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우주에서 물질의 밀도가 극도로 낮아 거의 무에 가까운 영역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놀라운 다양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우주는 은하, 별, 그리고 천문학적 현상들로 짜여진 물질과 에너지의 복잡한 직조입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우주 속에서 물질의 밀도가 우리의 지상 직과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 중 하나는 거대한 우주 공허입니다. 이 공허들은 우주의 직조 속에서 넓게 퍼져 있으며 은하들이 드물고 물질의 밀도가 은하가 밀집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곳입니다. 이 거대한 공허는 수백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으며 겉보기에는 거의 무에 가까운 우주 사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은하들이 드문 이러한 거대한 공허 속에서도 미약한 물질의 흔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별 은하들, 우주먼지, 그리고 신비로운 암흑 물질의 에테르 같은 존재가 그것입니다. 우주의 질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신비로운 암흑 물질은 은하들이 드문 가장 빈 지역에서도 중력적 영향을 미치며 보이지 않는 실로 공허를 엮어나갑니다. 더 큰 규모에서 보면 우주 자체는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은 무의 개념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한때 물질로 가득 찼던 지역들이 점차 희박해집니다. 이러한 지역의 물질 밀도는 우주적 시간 동안 줄어들어 우주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 거의 무로 여겨질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가장 희박한 우주 영역에서도 미세한 존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빛의 광자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그리고 원시 입자들의 희미한 흔적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매우 미약하지만 우주의 가장 먼 빈 곳에서도 무라는 개념을 절대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무의 개념과 우주 팽창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의 개념은 우주의 가장 깊은 현상 중 하나인 우주 팽창과 얽혀 있습니다. 이 연관성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무의 개념과 우주의 진화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여정은 중요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은하들은 우주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움직임, 즉 우주 팽창은 무의 개념과 광대한 우주 공간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연결의 이야기는 약 138억 년 전 먼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펼쳐집니다. 우주는 빅뱅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하나의 특이점, 즉 무한한 밀도와 온도의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탄생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우주는 우리가 오늘날 관찰하는 구조와 물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주적 무의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집된 상태였으며 에너지와 방사선에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초기 순간에는 입자와 힘이 지상에서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주적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서서히 식기 시작했고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면서 재결합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해 최초의 수소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하를 띤 입자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중성의 투명한 기체로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우주는 빛이 계속 산란되지 않고 공간을 가로지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전하는 무와 우주 팽창의 연결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로 인해 빛은 공간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으며 가장 초기의 광자들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우주 전역으로 운반했습니다. 오늘날 이 광자들은 우주의 모든 구석을 채우며 빅뱅의 영원한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본질적으로 우주의 과거를 담은 순간의 사진이자 에너지와 물질이 끓어오르던 시대의 타임캡슐입니다. 그 존재와 우리가 이를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주 탄생 시점의 무의 개념과 현재 진행 중인 우주 팽창 사이의 깊은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무의 역할과 은하 및 별의 형성, 우주에서의 무의 개념과 은하 및 별의 형성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탄생을 알린 빅뱅 직후의 원시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빠르게 팽창하는 에너지와 기본 입자들의 바다였으며 밀도와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중력이 주도적인 힘으로 등장했고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들은 우주의 초기 입자들로 이루어진 혼합물 속에서 물질 밀도의 미세한 변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이 변동은 미세했지만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은 이러한 변동이 주변보다 약간 더 밀집된 영역에서 물질을 서서히 끌어당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역들은 성장하여 은하를 위한 우주적 뼈대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우주의 직조 속에서 은하의 씨앗이 무의 공간 속에 심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원시 구조들 안에서 가스와 먼지가 서서히 축적되어 거대한 물질 구름을 이루었습니다. 중력의 끊임없는 당김은 이 구름들을 더욱 응축시켰고 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별들의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 우주를 따뜻한 별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각각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별을 포함하는 은하는 광대한 우주 공허 속에서 우주적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은하들은 우주의 활동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들의 중력 상호작용은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의 무의 개념은 단순한 빈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별의 찬란한 직조가 짜여지는 캔버스로 떠오릅니다. 우주적 구조들 사이의 광활함이 이러한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사실 우주에서의 무의 개념이 없다면 은하와 별은 그들의 우주적 발레를 펼칠 무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와 은하 및 별의 형성 사이의 연결은 우주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공허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필수적인 배경임을 보여줍니다. 블랙홀 형성에서 목의 역할. 우주의 특정 부분에서 물질의 부재가 블랙홀의 생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블랙홀은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는 우주적 심연으로 묘사되며 중력과 물질의 부재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탄생합니다. 이 신비로운 천체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으며 고급 우주론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모와 블랙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여정은 거대한 별들에서 시작됩니다. 밤하늘에 찬란한 등불인 별들은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이 해결료를 모두 소모하면 초신성이라는 격변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때 별의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 붕괴하며 매우 밀집되고 압축된 영역을 형성합니다. 이 별의 마지막 순간에 중심부의 질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중력의 끊임없는 압박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순식간에 별의 중심은 붕괴하며 무한한 밀도의 작은 점으로 응축됩니다. 이 현상을 중력 붕괴라고 합니다. 이 순간 물은 블랙홀의 탄생을 위한 우주적 용광로로 변합니다. 중심부가 붕괴함에 따라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중력장이 형성되며 이것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관측 가능한 우주와 블랙홀의 신비한 영역 사이의 경기를 표시합니다. 블랙홀은 다양한 크기로 나타납니다. 거대한 별의 잔해로부터 형성된 별질량 블랙홀부터 은하 중심에 자리한 수백만, 수십억 배의 태양 질량을 가진 초대질량 블랙홀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형성 과정은 여전히 물질의 부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하 사이의 공허한 공간과 같이 물질이 드문 지역에서는 블랙홀의 형성 조건이 덜 자주 발생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황량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별 충돌과 상호작용은 거대한 별을 형성하여 미래의 블랙홀 탄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한 우주 풍경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탄생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거대 존재들은 우주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변 물질을 끌어들여 서서히 그 거대한 질량을 축적하며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주에서 무에 대한 철학적 논쟁. 우주에서 무, 나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존재의 본질, 우주의 기원,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오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무가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물질과 에너지가 부재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적 공허일 뿐인가? 하나의 관점은 우주에서의 무가 단순한 공허가 아니다. 양자 유동의 복잡한 직조라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어 보이는 우주의 영역조차 시공간의 미세한 파동과 우주적 현상의 잔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철학적 관점은 무가 존재 자체의 부재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이 관점은 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정의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철학적 논쟁은 우주에서 무의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됩니다. 우주의 빈 공간이 우주가 그 복잡한 이야기를 그려내는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탐구하게 만드는 우주적 공허인가? 또한 우주에서의 무라는 개념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먼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오래된 질문들과도 얽혀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우주의 공허해 보이는 영역이 우리 행성 외의 생명체를 품고 있을 가능성을 고민하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에서의 무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진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에서의 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과학적 발견과 이론을 통해 무라는 개념은 종종 철학적, 신학적 사색과 얽혀 있었으며 천상의 신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영원한 질서와 안정을 상징했으며 우주적 공허에 대한 개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시선은 추상적인 영역에서 경험적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선구적인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하늘로 향해 수많은 천체로 가득한 우주를 밝혀냈습니다. 이 새로운 관찰의 정확성은 활동이 없는 우주에 대한 고대의 인식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20세기가 새로운 과학적 탐구의 시대를 열면서 우주에서 무라는 개념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막스 플랑크 및 다른 이들에 의해 개발된 양자역학은 혁신적인 풍차를 가져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시공간의 역동적인 본질을 밝혔고, 양자역학은 가장 비어 보이는 공간에서도 양자유동이 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목에 대한 이해의 진화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1965년에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였습니다.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빅뱅의 잔잔한 마이크로파 메아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며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어진 1980년에 앨런 구스가 제안한 급팽창 우주 이론의 발전은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초기 순간에 급격하고 지수적으로 팽창했다고 가정하며 현재 관측되는 대규모 우주의 구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우주 질량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 신비로운 구성 요소로 겔은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고 공허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에서의 목에 대해 가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 사이에서 복잡하게 춤추는 현상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 우주론은 우주의 가장 먼 지역에서도 양자 유동에서부터 빅뱅의 메아리까지 우주적 활동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목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느낌일까? 처음에는 목배의 모습이나 느낌을 상상하는 것이 역설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인식 가능한 특성도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 안에 탐구와 사색의 깊은 길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나는 개념은 종종 물질과 에너지가 없는 거대한 어둠의 공허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우주적 공허는 수백만 광년에 걸쳐 펼쳐지며 우주가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고요함과 고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공허함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황량한 지역에서도 미묘한 활동의 직조가 존재합니다. 양자 유동, 즉 시공간의 양자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입자와 반입자쌍은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며 그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유동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무와 양자 세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상징합니다. 이는 가장 비어 보이는 공간에서도 우주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공허에 대한 개념에 도전합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목배의 모습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은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을 인식하거나 느끼는 행위 자체가 역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무언가를 인식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 우주론과 과학의 영역에서 목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경험적 관찰과 추상적 사색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의 경계를 탐험하고 우리의 감각적 인식의 한계를 숙고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간의 지각과 인지가 목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 인간의 지각과 인지는 우주에서의 목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의 지각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눈, 귀, 그리고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우주를 인식하며 이 감각기관들은 물리적 세계를 해석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의 목라는 개념을 파악할 때 우리의 감각은 중대한 한계에 직면합니다. 우주 전역에 걸쳐 펼쳐진 광대한 우주적 공허, 즉 물질과 에너지가 거의 없는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지역들이 검은 어둠으로 보입니다. 이 공허는 먼 별빛들로만 점점이 찍힌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의 공허는 가장 황량한 우주의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정교한 양자 유동과 감지할 수 없는 활동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세계에 맞게 세밀하게 조율된 우리의 감각은 우주를 구성하는 미묘한 양자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공간의 양자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예시적인 미세 유동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미세한 유동은 우주의 섬세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목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인지,
즉 사고와 추상적 추론의 영역은 우리가 물을 파악하려는 여정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의 무의 본질을 고민할 때 철학, 수학, 그리고 개념적 사고의 복잡한 경관을 탐색하게 됩니다. 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은 인간 사고의 한계를 탐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무라는 것이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개념적인 구성물일 뿐인가? 물질과 에너지가 부재한 상태와 양자 유동 및 우주적 힘의 지속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수학은 우주를 모델링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무의 개념에 대한 고유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수학에서 영은 양의 부재, 즉 무의 식시적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적 추상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 직과를 초월하는 추상적 개념인 무한대의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기,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우리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강력한 망원경과 관측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학의 경이로움은 마치 우주적 타임머신처럼 우리에게 먼 은하, 별, 그리고 우주적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우주의 광대한 공간을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한 빛을 포착하여 우주의 먼 과거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의 대기 위를 공전하는 기술적 경이로움 중 하나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우리에게 은하, 성운, 그리고 다른 천체들의 숨막히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우주의 잠엄함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허블 망원경의 첨단 장비 덕분에 우리는 먼 은하의 신비를 풀 수 있었으며 그들의 형성과 진화, 그리고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존재에 대한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지상 관측소는 우리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우주 현상을 천문학자들이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전파 망원경은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를 포착하여 빅뱅의 유물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같은 우주에 숨겨진 세부 사항을 밝혀줍니다. 또한 기술은 로봇 탐사선과 우주 탐사선과 같은 도구를 통해 우리가 우주를 탐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장치들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가혹하고 반사능이 가득한 우주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미지를 포착하며 실험을 수행하여 천체와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화성 탐사 로버로 화성의 지형을 돌아다니며 암석, 토양, 그리고 화성의 지질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 로봇 탐사자들은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활동하는 눈과 손이 되어 지구로 귀중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백만 명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복잡한 우주 현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컴퓨터들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여 은하, 별, 그리고 초기 우주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 구조의 복잡한 역학을 이해하며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제 최근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또는 웹으로도 불림, 은 첨단 우주론 및 우주 탐사의 분야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과학적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이 최첨단 망원경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쓰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성과로 공학과 과학적 연구에서의 거대한 업적을 대표합니다. JWST는 2021년 12월 25일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으며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약 93만 마일 떨어진 두 번째 라그랑주점 L2으로 향했습니다. 이 위치는 지구 대기와 태양의 강력한 빛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망원경이 적외선 영역에서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적외선 영역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요 목적은 이전에 없던 세밀함과 깊이로 우주를 탐험함으로써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주로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관찰했던 허블 우주망원경과는 달리 JWST는 적외선을 관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어둠과 신비에 가려졌던 우주 현상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JWST는 첨단 과학 장비와 감지기를 갖추고 있어 우주먼지 구름을 통과해 별과 행성계의 탄생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민감한 적외선 시야로 먼 은하의 희미한 빛을 포착하여 천문학자들이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먼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함으로써 망원경은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JWST는 태양계 너머의 행성계에 대한 비밀도 밝혀낼 예정입니다. 외계 행성과 그 대기를 연구하여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외계 생명체 탐사의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외계 행성의 구성과 조건을 분석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어 지구 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찾는 데 획기적인 발견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망원경의 정밀한 장비는 우주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비밀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연구할 예정이며 이는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요소들입니다. 이 연구는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과 구성 요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기술적 경이로움이자 인간의 끈기와 창의성의 상징이며 우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입니다. 그 임무는 기존의 질문에 답하는 것뿐만 아니다.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여 우리가 우주의 미개척 영역으로 더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기술이 발전하고 JWST와 같은 망원경이 발사됨에 따라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우리의 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계 밖의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인 외계 행성의 발견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케플러 우주 망원경과 TSS 외계 행성 탐사 위성과 같은 망원경과 천문대의 부단한 작업 덕분에 수천 개에 이르는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외계 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세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과학자들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한 일부 외계 행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항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은 지구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외계 행성의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 표면 조건, 생명체 과정의 징후가 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존재 여부를 연구하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장비를 갖춘 JWST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고 산소와 메탄과 같은 생명 징후를 탐색하는 우리의 능력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생명체 존재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외계 행성의 발견은 뜨거운 가스 행성에서부터 지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암석 행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성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 중 일부는 지구와 크게 다른 조건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은 생명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합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불파구 중 하나는 두 개의 항성이 서로 공전하는 상성계에 위치한 외계 행성의 발견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한때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의 발견은 잠재적인 거주 가능 영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습니다. 더욱이 천문학, 생물학, 화학의 통찰을 결합하는 천문생물학 분야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번성하는 극한 생물들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극한 생물들은 외계 행성에서 가혹한 조건에서도 생명이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프록시마 b 콜론 먼 곳의 한 조각. 이제 우리가 발견한 많은 외계 행성 중 하나인 프록시마 b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프록시마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의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한 신비로운 외계 행성으로 우리를 태양계 너머의 먼 세계의 신비를 탐험하도록 이끕니다. 첨단 우주론과 과학의 영역에서 프록시마 b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상징합니다.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는 천문학자들과 우주 애호가들의 관심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공전하는 이 외계 행성은 지구에서 약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 숫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1광년은 약 5조 8,800억 마일에 해당하므로 프록시마 b의 위치는 우주적 거리로는 매우 가까운 셈입니다. 프록시마 b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흔히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위치에 있어 이 먼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궤도상의 달콤한 지점은 프록시마 b가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항성 복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은 생명체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구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프록시마 b를 직접 관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섬으로 우리 태양보다 훨씬 어둡고 차갑습니다. 이 작은 항성은 행성 동반자인 프록시마 b의 희미한 빛만을 비추며 외계 행성의 특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시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프록시마 b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외계 행성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항성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림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b의 질량을 추정하고 그 궤도 특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방법은 프록시마 b가 모항섬 앞을 통과할 때 항성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화학 성분, 온도 차, 그리고 생명 징후의 존재를 밝혀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은 외계 행성 탐사를 새롭게 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프록시마 b를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조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JWST는 첨단 적외선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이 외계 행성의 대기를 평가하고 거주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제 외계 행성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그것들이 우주에서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제기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는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즉 우주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가설 중 하나는 빅프리즈 또는 열사, 히트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20세기 초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처음 발견한 우주의 팽창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빅프리즈는 우주가 무한정 팽창을 계속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은하들 사이의 공간은 늘어나고 온도와 에너지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은하를 구성하는 우주의 동력인 별들은 결국 핵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주는 점차 더 차갑고 어두워지며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집니다. 이 차가운 미래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더욱 분산되어 은하나 별과 같은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원자들조차 붕괴하여 전자와 양전자 같은 입자들만이 어둠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우주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열사라고 부르는 최대 엔트로피와 최소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빅크런치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주의 팽창이 결국 역전되어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다시 한 점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빅뱅 순간에 존재했던 조건과 유사합니다. 이 순환 모델은 우주가 무한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를 연구한 현재의 관측 증거는 빅크런치 시나리오가 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신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의 우주가 다른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빅리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의 팽창이 극도로 가속화되어 결국 은하, 별, 행성, 심지어 원자까지도 분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팽창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서 공간의 구조 자체가 풀리게 됩니다. 이 개념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빅프리즈
빅크런치, 빅크런치, 빅리프과 같은 시나리오를 통한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 탐사는 우주론에서 라는 개념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결과를 설명하지만 모두 우주의 구조, 물질, 에너지가 우주적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물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엔트로피 개념입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와 무작위성의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빅프리즈 시나리오는 우주가 궁극적인 무질서 상태와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진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은 은하, 별, 심지어 입자와 같은 조직된 구조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크런치나 빅립의 개념은 우주가 역전되거나 급격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에 대한 개념에 도전합니다. 이는 특히 추가 차원이나 다중우주 이론의 맥락에서 우리의 현재 우주적 이해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사고를 촉발시킵니다. 이러한 우주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것은 또한 암흑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주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강조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담당하는 수수께끼 같은 힘으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특성과 그것이 우주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근본적인 힘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나리오의 탐구는 우주의 근본 원리, 시공간의 행동, 물질과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결국 우주론적 맥락에서 물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우리의 능력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비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은 항상 흘러가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시간이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간의 개념일까요? 한 가지 관점은 시간이 우주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우리의 일상 경험과 일치하며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계의 규칙적인 뚝딱거림부터 계절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우리의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차원으로 사건과 과정이 전개되는 것을 지배하는 요소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영역에서는 시간은 시공간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시공간은 세 개의 공간 차원과 시간 차원을 결합한 4차원 틀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실험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된 바 있으며 시간을 역동적이고 유연한 실체로 다룹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질량, 중력,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시간이 시공간의 기하학과 얽혀있는 우주의 본질적 요소라는 개념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시간의 절대적인 본질에 도전하는 철학적 관점도 존재합니다. 이 견해는 우리가 시간을 직선적이고 일방향적인 흐름으로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이며 우리의 경험을 조직하고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시간은 우리가 세계에 부여한 정신적 틀로 사건을 배열하고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논거는 시간의 상대성에 주목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히 시간 지연, 타임 다일레이션 개념은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인 운동 또는 중력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시간이 우주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철학적 학파는 시간이 기초적인 물리적 과정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창괄적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시간은 입자, 장, 에너지의 행동과 같은 물리학의 근본 법칙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시간은 인간이 우주에서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우주에는 시간이 다르게 작용하는 영역이 존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시간 지연, 타임 다일레이션 개념입니다. 시간 지연은 서로 다른 운동 상태에 있거나 다양한 중력장을 경험하는 관찰자들에게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현상은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예를 들어 인공위성들이 지구의 중력장과 다소 다른 중력장을 경험하는 GPS, 위성 항법 시스템과 같은 기술에서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위성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강한 중력장이 존재하는 영역, 예를 들어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천체 근처에서는 시간 지연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관찰자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허라이전에 가까워질수록 블랙홀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찰자와 비교했을 때 그 관찰자의 시간은 극적으로 느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효과는 중력적 시간 지연, 그래버테이셔널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불리며,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거대한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하는 결과입니다. 또 다른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은 우주의 팽창입니다.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은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은하와 그 아래 있는 물체들이 서로 멀어지고, 그들이 방출하는 빛은 적색변이, 레드시프트를 겪습니다. 이 적색변이는 빛에 관측된 색상뿐만 아니라 주파수와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은하에 있는 관찰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영역에서 아원자 입자의 행동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 개념에 도전합니다. 양자 얽힘과 중첩, 슈퍼포지션과 같은 양자 현상들은 입자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시간을 일련의 선형적인 사건 진행으로 보는 고전적인 개념을 거스릅니다. 시간 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론 물리학에서 시간 여행과 관련된 역설이나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론들은 시간 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및 과학적 과제를 수반합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개념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워몰즈 인기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가설적인 시공간의 터널인 워몰이 시간과 공간의 다른 지점들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 물리학은 워몰의 존재 가능성을 허용하지만, 워몰을 생성하고 안정화하려면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국적이고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폐회로 시간 곡선, 클로즈드 타임라인 커브즈, CTC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방정식의 몇 가지에는 CTC의 존재를 허용합니다. 이는 시간 속에서 자체적으로 되돌아가는 시공간 경로로 이론적으로 시간의 폐쇄 루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TC에 진입하고 이를 탐험하려면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역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 개념은 과거에 가해진 작은 변화가 미래에 심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여행자가 먼 과거에서 나비 한 마리를 밟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역설, 부트스트래프 패러닥스. 이 역설은 물건이나 정보가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로 보내져 그 자체가 원래 보내진 것이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여행자가 셰익스피어에게 그의 작품을 건네주고 셰익스피어가 이를 출판한다면 원작의 출처가 모호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보존과 인과관계, 컨서베이션 오브 에너지 앤드 코젤러티. 시간 여행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인과율과 같은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해진 변화는 인과관계의 연쇄를 방해하여 물리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비코프 자기일관성 원리, 노비코프 셀프 컨시스턴시 프린서펠. 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가 제안한 이 원리는 물리 법칙이 과거의 역설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릴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즉,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우주는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설과 도전 과제들은 시간 여행이 실현에 큰 장애물이 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공합니다. 다중우주 이론,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중우주 이론은 우리가 별, 은하, 우주 현상으로 인식하는 이 광대한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이 이론은 각각 고유한 물리 법칙, 산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우주들로 이루어진 다중우주, 멀티버스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 이 해석은 여러 가능한 결과를 가진 모든 양자 사건이 우주의 분기를 일으켜 각각의 가능한 결과를 나타내는 다수의 평행 우주를 창조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는 양자 상호작용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의 가지로 끊임없이 나뉘어갑니다. 인플레이션 우주론.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급격한 팽창 단계를 겪었고 그동안 우주의 다양한 영역이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팽창이 멈추어 은하와 별이 형성된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팽창이 무한정 지속되어 물리적 특성이 다른 거품 우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끈이론의 풍경. 끈이론 내에서 가능한 우주의 풍경 개념도 다중우주 이론에 기여합니다. 끈이론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배열이 존재한다고 제안하며 우리의 우주가 이 광대한 풍경 속에서 많은 가능한 배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제시합니다. 인류가 다중우주 이론의 해답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중우주 이론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 특성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것은 엄청난 보정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을 테스트하는 데 주요 장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적 고립. 다중우주 내의 우주들은 일반적으로 인과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한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른 우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고립은 다른 우주들을 관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직접적인 증거 부족. 현재까지 평행 우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관측이나 실험적 증거는 없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주로 이론적이며 복잡한 수학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규모.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규모는 우리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무한에 가까운 우주들이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은 탐사와 연구에 있어 엄청난 물리적 한계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다중우주 이론의 측면을 간접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 빅뱅의 장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나타나는 변동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우주의 존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동안 다른 우주들과의 충돌이나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CMB의 이상 현상이나 패턴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끈이론과 입자 물리학. 다중우주 개념을 포함하는 끈이론은 고에너지 입자 물리학 실험을 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예측이나 제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끈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 증거나 입자를 발견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다중우주 이론의 측면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특유의 현상. 다중우주 이론이 다른 우주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나 물리적 상수를 예측한다면 이러한 상수를 확인하거나 해당 현상을 관측하는 것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중우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엄청난 과학적 보정 과제로 남아있지만 연구자들은 현재의 지식과 기술의 범위 내에서 이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물질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가장 작은 입자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천체들까지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질량. 물질의 정의적인 특성 중 하나는 질량입니다. 질량은 물체에 포함된 물질의 양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이나 그램과 같은 단위로 측정됩니다. 질량은 물체의 무게와 다른 물체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을 결정합니다. 부피.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며 그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양을 부피라고 합니다.
물질의 형태에 따라 부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체에 밀집된 밀도부터 기체에 널리 퍼진 분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입자, 물질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에는 원자, 분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가 포함됩니다. 입자의 배열과 행동이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상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때로는 플라즈마와 같이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입자의 배열과 움직임에 따라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고체에서는 입자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적이지만 기체에서는 입자들이 더 널리 퍼져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화학적 조성, 물질은 그 화학적 조성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원소, 화합물, 혼합물이 물질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원소는 하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혼합물은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각 물질은 그 특성과 행동을 정의하는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에는 밀도, 융점, 비등점, 전도성, 반응성 등이 포함됩니다. 물질은 정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를 겪습니다. 화학 반응, 핵 반응, 상변화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물질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우주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물질과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물질의 역할은 우주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심적입니다. 물질은 천체, 은하, 별, 행성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또한 물질은 중력, 전자기력, 핵력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우주의 역학을 우주적 차원과 양자적 차원에서 형성합니다. 이제 물질 우주의 정교한 직무를 드러내는 아원자 세계와 물질의 다양한 형태 및 상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원자의 구성 요소인 아원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아원자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입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는 입자로 원자의 핵도는 중심에 위치합니다. 양성자는 원소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 입자로 양성자와 함께 원자에게 있으며 원자의 질량에는 기여하지만 전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자는 응전하를 띤 입자로 원자핵 주위를 전자 구름이나 에너지 준위에서 공전합니다. 전자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소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물질로 각 원소는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 정의되는 고유한 원자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주기율표는 모든 알려진 원소를 원자번호, 즉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입니다. 이러한 결합은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물, H, 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화합물입니다. 혼합물은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다양한 물질의 조합입니다. 화합물과 달리 혼합물에는 고정된 비율이 없으며 개별 구성 요소는 본래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혼합물의 예로는 공기, 여러 기체의 조합, 소금물, 소금과 물의 혼합, 그리고 견과류 믹스 등이 있습니다. 물질은 그 입자의 배열과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고체, 고체에서는 입자들이 밀접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고정된 위치에서 진동합니다. 고체는 일정한 형태와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액체에서는 입자들이 더 느슨하게 배열되어 서로를 지나 이동할 수 있어 흐르는 성질을 지닙니다. 액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용기의 형태를 따릅니다. 가스, 가스 상태에서는 입자들이 넓게 퍼져 자유롭게 움직이며 차지하는 모든 용기를 채웁니다. 가스는 일정한 모양도 부피도 없습니다. 플라즈마, 매우 높은 온도에서는 물질이 이온화되어 플라즈마라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양전하를 띤 이온과 자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 번개, 네온사인이 플라즈마의 이입니다. 물질의 상태와 형태의 다양성은 우주에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질은 은하, 별, 행성, 생명체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물질의 성질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우주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우주와 물질의 복잡한 구조를 탐험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물질 세계의 방대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풍부함 속에서 우의 개념은 우리를 입자, 물체, 심지어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부재, 그리고 그 신비한 공간들을 사색하도록 이끕니다. 양자적 유동 속에서 입자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아원자적 규모에서부터 우주의 진공 상태가 완전히 비어있지 않고 암흑 에너지와 우주 배경 복사로 채워져 있는 거대한 규모에 이르기까지 무의 개념은 우리의 인식을 도전하고 철학적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무는 단순히 무언가의 부재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의 존재와 본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잡히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을까요?